안녕하세요. 데이터 기반 유레카 연구 방법 제3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행 연구를 읽고 빈틈을 찾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만의 무대를 기획할 차례입니다. 저는 연구를 세상의 변화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명하는 한 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드라마를 기획하고 지휘하는 연출가입니다. 훌륭한 드라마에는 매력적인 배우들이 등장하고 흥미진진한 인과관계의 시나리오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드라마에 어떤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대본을 써내려갈지 연구 설계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드라마에 배우가 필요하듯 연구에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변수란 말 그대로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변하는 요인을 뜻합니다. 성별, 나이, 학업성 취도, 자아 존중감처럼 값이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 설계란 바로 이 수많은 변수 중에서 내 연구의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해줄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그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관계, 즉 대본을 짜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연 배우부터 캐스팅해볼까요? 모든 이야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내 연구의 남녀 주인공이죠. 먼저 독립변수 X입니다. 이것은 사건의 원인이 되는 변수입니다.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선택하는 요인으로 예를 들어 디지털 교과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속변수 Y입니다. 독립변수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변하는 결과이자 이 연구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시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되겠죠. 결국 이 드라마의 메인 플롯은 X가 변하면 Y도 변한다라는 아주 심플한 화살표 하나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주연 둘만 있으면 스토리가 단조롭죠? 디지털 교과서를 썼더니 성적이 올랐다. 심사위원들은 묻습니다. 왜? 도대체 어떻게 올랐는데? 이때 등장하는 명품 조연이 매개변수입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죠. 디지털 교과서를 쓰면 학생들의 학습 흥미가 높아지고 바로 그 높아진 흥미 때문에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여기서 학습 흥미가 매개변수입니다.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Y와 과정 How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줍니다. 두 번째 명품 조연은 조절변수입니다. 조절변수는 징검다리가 아니라 효과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는 볼륨 컨트롤러 역할을 합니다. 누구에게 후 또는 어떤 조건에서 웬 효과가 더 큰지를 설명하죠. 디지털 교과서가 성적을 올린다고 칠까요? 그런데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는, 즉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성적 향상 효과가 엄청나게 크고 이 능력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효과가 미미하다면 이때 효과를 증폭시킨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바로 조절 변수가 됩니다. 초보 연구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두 조연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배달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서 음식이 출발해 손님에게 도착하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죠. 바로 배달원입니다. 이 배달원이 순차적인 흐름을 만드는 매개 변수입니다. 반면 배달 시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날씨죠. 비가 오면 느려지고 맑으면 빨라집니다. 흐름의 중간 단계가 아니라 외부에서 개입해 상황을 바꾸는 이 날씨가 바로 조절 변수입니다. 우리 무대에는 밖에서 몰래 회방을 놓으려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꽉 묶어두는 문지기, 바로 통제 변수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의 순수한 효과만 보고 싶은데 사실 아이들의 부모님 소득, 사교육 여부, 기초지능 같은 것들이 성적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회방꾼들은 연구 관심 바뀌지만 결과 Y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두 집단이 공평해지도록 통계적으로 철저히 차단하고 묶어두어야 합니다. 배우 캐스팅이 끝났다면 이제 진짜 대본인 연구 모형도를 그릴 차례입니다. 모형도는 네모와 화살표라는 아주 단순한 문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네모 상자인 변수를 그릴 때 원인은 왼쪽, 결과는 오른쪽에 배치합니다. 이 둘을 잇는 화살표는 어가 B의 원인이다라는 강력한 인과관계를 의미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 아무렇게나 선을 긋지 마세요. 화살표는 반드시 데이터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보다 명쾌하고 단순한 모형이
훨씬 강력한 대본입니다. 설계가 막막하신 초보 감독들을 위해 학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3대 필승 템플릿을 드립니다. 첫째, 스토리텔링 Y의 강한 도미노형입니다. 원인이 매개 변수를 거쳐 결과를 연쇄적으로 쓰러뜨리는 구조죠. 둘째, 특정 조건 웬을 강조하는 신호등형입니다. 조절 변수가 신호등처럼 개입해 효과를 바꾸는 형태입니다. 셋째, 문어 발형입니다. 여러 개의 독립 변수 중 도대체 어떤 것이 결과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지 우선순위 경쟁을 시킬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잠깐, 초보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상어 습격 사고도 똑같이 늘어납니다. 그럼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상어에게 물린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사실 이 둘은 여름이라는 무더운 날씨 제3의 변수 때문에 같이 늘어난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허위 상관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움직인다고 무조건 원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인과관계, 즉 화살표를 그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음 세 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시간적 선후관계. 원인이 무조건 결과보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공변성. X가 변할 때 Y도 통계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비허위성. 방금 상어 이야기처럼 제3의 변수에 의한 가짜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화살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가운 숫자를 다루는 양적 연구의 설계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숫자가 멈추는 곳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질적 연구입니다. 양적 연구는 how many 얼마나? 를 묻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나요? 1에서 5점 같은 다소 건조한 질문을 던지죠. 하지만 질적 연구는 how 어떻게? 를 묻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그만두고 싶다고 느꼈던 구체적인 순간을 묘사해 주세요라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핵심은 바로 심층 인터뷰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첫째, 아주 편안하게 가이드가 되어 당신의 세계를 구경시켜 주세요라는 넓은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둘째, 대화가 끊기면 침묵하거나 끝말을 따라하는 꼬리물기 기술을 씁니다. 셋째, 절대 잊지 말아야 할 28법칙. 인터뷰 내내 연구자는 20%만 묻고 참여자가 80%의 시간 동안 스스로 신나서 이야기하게 만들어야 진짜 보석 같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옵니다. 인터뷰를 마쳤다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할까요? 양적 데이터가 점이라면 질적 데이터는 그 점들을 잇는 선입니다. 수많은 인터뷰 녹취록을 그저 나열하는 것은 단순한 현상의 나열일 뿐 지루하고 평면적입니다. 연구자는 감독이 되어 파편화된 대사들을 엮어 구조화해야 합니다.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관계의 뼈대를 세워 독자에게 입체적인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질적 설계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자, 오늘 제3강 어떠셨나요? 복잡해 보였던 연구 설계가 결국 어떤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어떤 원인과 결과의 대본을 쓸 것인가의 문제임을 아셨을 겁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빈 종이를 꺼내어 오늘 배운 템플릿을 참고해 나만의 연구 설계 맵을 그려보십시오. 나의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매개 조절 변수를 배치하고 화살표를 쭉 그어보세요. 기억하세요.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그 깔끔한 화살표 하나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위대한 질문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형도를 검증하기 위한 설문지 만들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